예,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보 전산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서윤주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536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6,120만 3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액 수입 정지 수입입니다. 무이민원 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에 따른 세입금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액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의 1천만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4개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 공모 선정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의 세건으로 523만 8천원 감액된 4,58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28억 6,772만 천원이 증가된 93억 3,454만 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된 주요 사업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부 시정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2천원 감액된 5억 2,7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자문단 운영을 시정홍보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연위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시정 촬영용 무인 비행기 노후화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등의 집중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언론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된 6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사의 주요 뉴스 서비스 이용료 및 지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비, 그리고 시정 공고료입니다. 다음 73페이지 SNS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된 8,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SNS 알림이 운영으로 밀양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행정 공통정보화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47만원 증액된 1억 2,85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전자결제 문서유통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2022년 2.0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상유지보수에서 유상유지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4,36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무인민원 발급기 노후교체와 5개 부서 설치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온나라 시스템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장애 파악과 대응으로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자 1억 3,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점
인터넷 운영,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의 경남 클라우드 존 이용료입니다. 2022년 클라우드 전환 시범 사업으로 전환된 농기계 임대사업, 귀농귀촌 등 10개 사이트에 대한 1차 년도 전액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클라우드 이용료 2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통합 예약 시스템 이용료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2015년도 구입한 인터넷망 진입 차단 시스템으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화망 운영입니다.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훼손료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5,01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776만 9천 원 감액된 12억 9,385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및 보안장비 구축 등에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5억 7,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증명 발급기, 보안관리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SSL 가시성 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구간에 설치하여 암호화된 트래픽을 분석, 탐지로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고자 9,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과 집선 통합 라우터 구축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고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업무와 인터넷으로 분리하고자 5,300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44만 4천 원 감액된 7,584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6,348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3,5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 완료로 스마트시설물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1억 3,458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스마트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스마트 복합쉼터 유리, 구조물 등 기타 스마트시설물 파손에 대비한 긴급 보수비 등으로 3,090만 원이 증액된 8,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직거래 보유대 쇼핑몰의 밀양팡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고다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실정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디지털 오피스 구축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관내 사계수에 설치하기 위해 9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통합플랫폼 백본 스위치 여유 포트 부족으로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빅데이터 추진 자산취득비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및 이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의 20억 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시비 각각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1천만 원은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는 지하 시스물의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명시 2월 사업은 2건에 2월액은 2억 5,424만 7천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시설비는 1차 주경 확정 사업으로 준공식이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오피스 CC 설계 용역 시설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CC 설계 계약 잔액을 디지털 오피스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 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상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예산 심의에 앞서 공무수산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 담당관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59조 원 규모의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서 교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감소하고 밀양시는 내년에 681억 원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그 행사성 경비 축소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이전 재원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수산 담당관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줄어든 예산으로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는지도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년에 교부세가 감소된다 해서 저희들은 일반 운영비 이런 쪽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 홍보 자문단에 그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400만 원을 삭감해서 1회로 축소를 하였고, 그리고 SNS 운영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수용비적인 그 사무관리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좀 타이트하게 그 어떤 소모성 행사는 좀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노후 교체나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더 이상 그 절감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한 해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사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은 해야 합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 어떠한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안 그러면 소모품,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해를 살림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방금 답변에서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 비용만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시정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난 2023년과 비교해서 한 3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정 이미지 홍보에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의 내년도 정식 개장과 나노 국가산단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등 대형 사업들이 준공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좀 대외적으로 하고 어떤 방송 광고도 집중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예산 절감 부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홍보대사를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대한 기존 하던 그런 부분은 좀 줄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지금 시정 이미지 홍보 쪽에는 어떤 방송 매체와 온라인 매체 쪽에 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이제 개장을 두고 스타트 지점에서는 많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줘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하리라 보고 집중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에 집중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형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또 관광 홍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밀양시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전산 담당과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 부분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사인 밀양 테마파크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홍보 부서에서 어떤 부서별로 중복 홍보를 방지하고 어떤 홍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원화하기 위해서 미래 전략과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에 담아서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중복적인 부분을 피하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거네요. 관광진흥과와 혹시라도 중복적인 어떤 예산 편성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홍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했고 또 수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홍보를 할 때 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선택했느냐, 그 집중화를 했느냐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통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번 하셨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히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어떤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항상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 어떤 부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걸 수렴을 해서 그 부서에 추진하는 뭐 농산물이라든지 홍보성 이런 부분을 SNS 신문,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또 연말에 평가도 합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이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평가 12월 달에 평가 단계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제 예산 수립 부분에 관광진흥과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홍보 방법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해서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제쯤 시작을 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 운영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면, 혁신 기술. 네, 스마트 시티 이 사업 자체는 200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추진을 해서 이제 하반기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 플랫폼부터 뭔가가 이렇게 기지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서 통합 플랫폼부터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 확산 사업, 그리고 도에서 또 스마트 시티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스마트 시티 혁신 기술 사업, 그 이후에 넥스트 혁신 기술 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지금 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제 국도비를 그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1회기 때는 얼마를 국도비 보존을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는 거는 제가 혁신기술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혁신기술 사업은 이제 전체 그 국비가 10억 원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 말고 스마트 시티 복합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0쪽 예산서. 네. 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쉼터 우리가 21년도에 솔루션 사업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사비가 8억 5천? 잠시만요.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공모 확산 사업에 응해서 18억 7,500 사업비가 18억 7,500 중에 국비가 9억 3,800, 도비가 2억 8,100만 원, 시비가 6,560만 원. 네, 이렇게 우리가 1차로 했고 스마트 복합쉼터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시티 혁신 기술 사업이 2022년도에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10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 활성화 사업 해서 이제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스마트 복합쉼터 시내에 이제 정류장하고 겸해서 하는 거는 17개소에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이제 리빙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저기 표충사에 우리 아이 맘순 놀이터에 이제 그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휴식을 제라고 거기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하나 설치를 했고 이제 정류장 겸해서 하는 거는 17곳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 예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네. 34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34억 7,500만 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나눌 수 있습니까?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19억 3,800, 도비가 285, 가기 300. 네, 도비가 5억 8,500. 나머지가 10이 되겠습니다. 예, 총 34억 7,7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연 운영비가 현재 3억 5천만 원 좀 더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국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밀양시가 운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세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이제 국토부에서 한 거, 그리고, 도에서 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혁신 기술 발굴 사업 해서, 국비 10억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근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이렇게 제공한 면과 그리고 우리가 복합쉼터를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의 이미지 광고 효과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산을 알뜰하게 좋은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도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확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요 복합 쉼터를 이용하는 그 인원이 특출하게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특출하게 좀 작다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통계치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버스 정류장 개념이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예를 들면은 버스가 오는 시차가 순번제로 있을 것인데 미리 와서 복합 쉼터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버스를 탄다 하는 개념도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솔루션 확산 사업이나 혁신 기술 발굴, 스마트 시티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한 건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그 장소 하나하나 선정할 때 그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이용객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리고 혁신기술 할 때는 또 어린아이들 이제 학교 스쿨버스 다니는 어디에서 많이 승하차가 이루어지는지 교육지원청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장소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여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이용객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금 시청, 밀양여중, 밀성초등학교, 식량과학 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산문주공 시외버스 한성 이런 곳에는 하루 이용객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넘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차량 운행 시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그 스마트 복합쉼터를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도 차단을 하고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6시에서 저녁 23시까지 운영을 한다 보면 한 17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17시간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시간대별로 많이 충분히 저희들이 이거 설치한 만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90만 원 기준을 했을 때 어떤 청소비가 근 30만 원이 듭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 청소를 기준으로 하니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전기세 18만 원, 통신비하고 제외하면 한 44만 원, 45만 원 정도 이 복합쉼터 유지비가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세, 통신비, 청소비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복합쉼터에 하루 이제 운영비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면은 시민들이 충분히 3만 원 정도 가지고 좀 아늑함도 누리고 편리함도 누리고 어떤 도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광고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 2일을 청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예, 여러 군데를 다녀본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쓰레기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거미줄도 처져가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 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오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 공간이 이렇게 단독 공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시민들이 제보 전화도 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청소를 하고 목요일날 청소를 하니까 월요일 청소 이후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가져가면 좋겠지만은 커피를 마시고 둔다든지 캔 이런 쓰레기 화장지 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폐 공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오물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에는 제가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낮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를 다니면 어르신들 가끔 앉아 계시는 걸 보곤 하는데 그분들도 그 공간이 쾌적하고 좋으니까 계시는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느 동네든지 지금 경로당도 잘 돼가 있고 노인정, 마을회관 또 복지관도 잘 돼가 있을 뿐더러 또 마을 곳곳에 쉼터도 있고 쉼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게 스마트 요게 복합 쉼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분산돼가 있으면 관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주면 좋겠다. 누구라도 독립적으로 통합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곳을 이용을 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또 누군가 또 가서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 곳에 누군가는 집중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로당하고 복지센터 이런 걸 이제 어떤 쉼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난제되어 있지 않나, 한 곳으로 모아서 그분들이 이제 한 곳에 오셔가지고 이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버스 정류장 위치에다가 기존 버스 정류장을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 둔 이유는 이제 주 고객층이 물론 이렇게 보통 중장년층들은 자기네들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용객들이 학생, 어르신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장소에서 이제 뭐 더위 무더위 쉼터 별도로 하고 이런 또 한파 피난처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이렇게 장소를 지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바에야 어차피 버스 기다리고 하니까 좀 더 이분 기다리시는 분 따로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두고 쉼터를 두는 건 아니고 버스 정류장 대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복합적으로 좀 이용을 하자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분들은 잠시 그 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장시간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 하시냐고 하니까 여기 따뜻하고 좋아서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저 복지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놀이시설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참 많은데 그쪽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 예전에는 거기를 갔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이용하게 됐는 거죠. 가깝고 따뜻하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그분이 혼자 멍하니 계시는 거죠. 혼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들이 그 놀이시설을 가거나 이용시설을 가면 친구분들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약간의 이렇게 열동도 하고 하는데 고립된 채 거기도 혼자 계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저는 계산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으로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좋아요. 좋고 뭐 누구나 이용하는 건 다 좋은데 그분들을 과연 자꾸만 이게 밖으로 그렇게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받고 또 관리가 되는 이런 어르신들이 그분들 하나씩 이탈이 되면 그 나머지 이탈에 대해서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고독사가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2,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통계청으로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웬만하면 같이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또 고민을 해보고 또 뭐 국도비 사업도 좋고 뭐 시비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하십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수고 많습니다. 7월 달에 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도 많이 또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 정부 이 공보전산 담당관은 실은 보면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은 참 이게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하는 사업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열심히 보려 그래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본 의원이 이 사업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특히나 우리 공보전산 담당관실에서 신규 사업이 파악을 해보면 16개 정도 신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전액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13개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한 개 있고, 또 도비가 6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비가 10억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을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그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꼭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잘 검토해야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좀 신규 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8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 하단에 시설비에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 쉼터 구축과 관련해서 좀 전에 물론 이제 우리 시내에 있는 스마트 복합 쉼터에 대해서 우리 배신교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이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에 따라서 11개 읍면에 지금 그 버스 중량의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 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면 복합 쉼터 내에 냉난방 기능 및 각종 스마트 서비스 적용,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설치, 또 아량 택시 연계 및 재난방송 서비스 적용 들 내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사업비 물론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우리 시민에게 좀 필요한 부분만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 우리 스마트시티 운영과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읍면적이라는 그런 특성을 고려할 때 보면은 물론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또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은 밀양시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위반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도 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차 사업에는 공모사업이 부결이 됐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걸 했을 때 차후 또 유지, 보수, 또 관리비를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너무 일찍 눌렸습니다. 네,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 사업이 많다 했는데 이 신규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스마트 빌리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좀 이렇게 보충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어떤 보충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게 과연 헬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충 조정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받아 의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래 아까 예.
우리 저 손재란 의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거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촉기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최능기 의원님께서 질의 중이신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 침투 구축에 대해서 그 새로운 자료를 주셔서 그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해서 손재래 의원의 정의 요청에 따라 잠깐 정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공무원 담당관님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요 확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엄면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겠나, 그리고 이용하시는 연령층에서 과연 어떤 우리가 스마트 헬스 부분에 그 활용도가 있겠나,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은 또 최대한 빼고 정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넣고 규모도 좀 많이 축소를 해서 또 시내권 인근에 좀 더 많은 이 스마트 복합센터를 좀 더 구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정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능기 의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착도 가지고 있고 꼭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또 그런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실에서 이 뭡니까 행정 절차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만들어졌을 때에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만큼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게 만들어져서 사실은 또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도 많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82페이지 보시면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전산개발비에 밀양 여지도 고도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신규 사업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뭐 카카오 맵을 많이 또 이용하고도 있고, 또 이걸 새로 고도화 시켰다고 해서 본인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쭉 보면은 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1,365만 5천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 사업에 이제 제주도 고도화 사업을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관님이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빌리지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절차 이행 부분에 앞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밀양 유지도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항공사진하고 투지대장 이 부분이 그 어떤 카카오 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연속 지적도라든지 용도 지역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항공사진하고 해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1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외부 환경에 맞도록 구축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거의 다 PC로 본다기보다는 폰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PC나 어떤 우리가 매체 상관없이 그 환경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도록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양 여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명 이상 매년 접속을 해서 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상 확인이 됩니다. 되고 이 부분은 그 지금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 지금 최근 사진이 아닐 겁니다. 아니고 또 우리 어떤 지적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지도 어플을 사용하는 그런 실정으로서 밀양 여지도 예산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해서 과장 담당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81페이지 거기 보시면 스마트 시티 리빙랩 실정 사업과 관련하여 그 스마트 시티 리빙랩 실정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제안하여 구축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그 스마트 시티 혁신 기술 공모 선정 그 공모 사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0억으로 인해 매년 또 2억씩 5년간 10일을 매칭하는 그 하여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그 24년 본예산에도 시설비 2억 원이 또 편성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해당 사업이 또 공모 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뭐 실질적이고 또 실효성이 얼마나 뭐 혜택이 있는지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핵심 기술 발굴 그 공모사업 국비 10억 원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매칭 사업으로 이제 자치단체에서 매년 한 2억 원 정도 해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예산에도 스마트 시티 리빙랩 실정 사업을 올려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리빙랩이라는 형태대로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과연 이 도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번에 스마트 시티 리빙랩 요 실정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 시민 참여단께서 많이 주신 의견이 어떤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냥 그림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 인식을 하면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바라보고 하지 않나 그런 그 서비스를 좀 구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반응형 영상을 이제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응형 미디어 아트 조성을 하자 이래서 했습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밀양 스포츠센터를 이제 설치를 두 군데 했습니다. 해서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우주체험 관련해서 어떤 내가 동작을 할 때 어떤 반응형 영상 제작 부분, 그리고 어떤 우주 영상 제작, 그리고 밀양 스포츠센터는 또 스포츠센터니까 스포츠 관련해서 영상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앞전에도 조금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 공모 사업을 지금 저희 뭐 밀양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씩 요렇게 중복되는 듯 하면서 조금씩 요렇게 뭐 창의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조금 개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23년도 추진고 실적에 보시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미디어 아트 요거는 또 뭐 나비가 뭐 날아가고 요렇게 우주 천문대에 하고 보니까 좀 우리가 관광 사업하고 많이 좀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좀 그런 또 조금 의문점과 궁금증을 조금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단지 뭐 국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나는 그런 좀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또 시비가 계속 또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니까 조금 좀 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사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디지털 사업 관광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영남로 인근에 그거와 조금 다른 게 저도 그 보고에 들어가 봤는데 그쪽은 인터랙티브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고, 저희들은 이제 컨텐츠를 그냥 이렇게 삐쳐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하고 동작을 하면 어떤 움직임을 감지해서 반응하는 형태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는 주로 어린이를 많이 우리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괜찮겠지만 어린이들이 정말 우주에 대한 꿈, 그리고 어떤 이런 반응을 함으로써 어떤 느끼는 힐링, 이런 부분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천문대와 밀양스포츠센터에 또 하게 된 이유는 그 우주천문대의 야간 이용객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야간 이용객 현황을 봤을 때 연간 뭐 13,000명, 6만 명 이상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또 관련 부서와 또 협의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좋지만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하시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24년도부터는 의원님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지금 23년도 이제 하반기에 또 이렇게 시민참여단 제안 받아난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또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있고 또 꼭
또 뭐 관광과 관련해서 또 저희 또 뭐 그렇게 중복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도 있고 하니 그잘그 저 리비네협에서 그 도출된 그 도시 문제 그 해결 방안 중에 꼭 그 시민들과 직접적인 그 실효성이 있도록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또 앞으로 뭐 유지 관리 또 여러 가지 운영비에 또 많은 경비가 드니까 조금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민 제안을 부서별로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고 그 관리 카드를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담당관님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제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밀양 아리랑 디지털 정원 사업 부분에는 당초 중간 용역 보고회 때는 그 인터랙티브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후에 그거를 건의가 있어서 뭐 저도 그날 중간 용역 보고회 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서와 조금 소통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자 조금 다른 특색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 여부를 해서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낭 의원님께서 밀양 예주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밀양 예주도? 네,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 테마 지도 부분에 들어가 보면 담당 부서 명칭도 지금 현재와 현행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 문화관광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로 된 지가 지금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그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밀양의 주도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라고 지금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81페이지 상단에 디지털 오피스 구축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공유 오피스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공유 오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헷갈리지 않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밀양 나노융합센터, 도래제 자연휴양림, 진장문화예술 플랫폼, 숲속 그린캠프 이렇게 4개소네요. 이 중에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는 청년행복누립센터의 공유 오피스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나노 융합센터의 그 부분은 나노 연구단지 내에 들어서는 겁니까?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청년행복누림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2층, 3층에 총 10개소의 공유 오피스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파악이 안 돼 있으십니까? 그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아래쪽이고 저희들은 그 나노 연구센터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근에 공유 오피스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재차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 이 장소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리미 동국이 이제 구밀양대학교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이쪽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청년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리미 동국이 이사를 가면서 과연 여기에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이제 청년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부서 간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해당 사업지가 최적지라는 그런 판단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오피스 원래 설계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소가 있을까 가곡동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건물이 참 많습니다. 저 하악산 둔지 사업하면서 가상 그쪽에도 있고 아리나 또 연극촌에도 있고 각 동네마다 건물은 많은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어디에 할 것인지 정말 고민이 많아가지고 직접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23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그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나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제 나노융합과에서 나노연구센터에 좀 설치를 희망을 했고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네 곳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부분은 읽어지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밀양나노융합센터에 청년행복누림센터 인근에 들어서는 데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워케이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디지털 오피스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그리고 타지에서 많이 왕래하는 밀양역 주변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업 대상지에 대한 대안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많은 타지인들이 밀양을 찾아서 이용을 함으로써 관계 인구 형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내년에 스타트하기 때문에 사업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디지털 오피스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아마 논의를 거치면서 밀양 나노융합센터보다는 밀양역 인근이 아마 적정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몇 번 드렸습니다.
몇 번 드렸고 담당관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 좀 공감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역 주변에 조금 그런 공간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나름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 확인하면 자기 부서별로 부서에서 좀 이점이 되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뭐 그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결국 그 총괄 부서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부지를 그 장소를 찾아내는 게 그게 뭐 담당 부서의 어떻게 보면은 임무고 역량이신데 지금 언론은 그 네 군데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된 위치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신중하게 다시 고려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대로 계속 이곳을 고집을 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밀양 나노융합단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청년 행복누림센터입니까? 거기도 이미 공유 오피스가 계획됐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여기 오피스를 구축하는 것, 데이터 오피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도 많은 그쪽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그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사실 좀 상당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재논을 하셔가지고 예산 심의 기간 중에 다시 저희 상임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일 유동 인구 많은 게 밀양은 밀양역입니다. 밀양역 주변에 뭐 도시 재생과에서 새로 가옥동에 건물 짓는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뭐 빈집이 있는지 그러면 그 빈집을 빌려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월세를 주더라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역 주변에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역 주변에 정말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 안내센터 여기에 관광 안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공간이 정말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형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가옥동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각도로 많이 알아봤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밀양역 광장 그 관광 안내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충분히 공간 확보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또 이현호 의원께서 또 지역구인이시고 하니까 지역구인님들과 충분히 수기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예산 기간 중에 한번 다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배신교 의원입니다. 저기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밀양시보 발송하고 밀양시 홍보지 발송 요 오픈 요금이 편성돼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밀양시보 발송은 12개월을 하고 밀양시 홍보지 발송은 4회를 하는데 각각의 우편 요금을 12개월 하는데 홍보지 발송 우편 요 4회를 같이 끼워서 발송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는 저희들 매월 나오는 신문처럼 생긴 시보입니다. 시보고 밀양 홍보지는 책자 분기별로 나오는 책자입니다. 예, 책자라서 금액도 상이하고 하나는 책자로 돼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게 이게 배부처가 달라서 별도로 나가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배송 업체가 다르다 이 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와 우리 홍보지는
그 받으시는 분들이 상의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상의함으로 해서 그리고 발간도 15는 매월 발간이 되고 홍보지는 3개월마다 예, 발간이 돼서 이렇게 따로 나감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발송하는 거에 있어서 4개월에 한 번 발송하는 거를 끼워서 같이 그 달에는 보내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밀양 15는 그 대부분 배부처가 밀양 시민이고 잡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위주로 이렇게 향후인과 이 발송지가 달라서 예, 요거는 따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공무전산 담당관의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공무전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광무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75만 9천 원이 감액된 2,7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자료 이용 수수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도비보조금 등입니다. 8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922만 5천 원이 증액된 990만 3,3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 운영비는 2,154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7,9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관리심의회 및 조정협의회 운영수당, 우편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능 분류 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분담금 425만 원과 노후화된 항공 항습기 교체 비용 4,8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민협력 기타 보상금 5,100만 원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금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통장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예,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예.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향후와 시민이 함께하는 음악회는 향후인 걷기대회를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이해추경시 최초로 편성하여 지난 12월 3일에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첫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퇴직 예정자 감소로 인해 1억 5,9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수요 증가로 인해 위탁 교육비 및 교육예비 등 6,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구내식당 특식의 날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 전문 셰프를 초빙하여 직원들의 소요에 맞는 특식을 제공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래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정원 증가로 인해 5,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 단체 보험료 인상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과 구내식당 시설 개선을 위하여 자산 취득비 2,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경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의 주민자치의 전환지역 영양사업은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개 읍면동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 예정이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경남 동부 예비군 훈련대 창설에 따른 시군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2,52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는 예비군 시설 유지 보수 수요 감소로 2,300만 원 감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는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우편요금 등 847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8억 9,929만 6천 원 감액된 675억 5,9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요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연금 부담금은 37억 2,586만 2천 원 증액된 210억 6,0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호봉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280만 9천 원 증액된 4억 1,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는 996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3,1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 및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행정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8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보증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 종합금진비 지원, 또 그 밑에 이통장 상해보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그 제1선에서 정말 성실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이통장들의 복지 정진과 사기 진작 그리고 역량 공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여지는데 본인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이통장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은 행정은 물론 통계, 회계, 안내, 상담 등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통장들의 그런 복지 정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이 통장 자녀 장학금의 경우 2023년에 본 예산에서 2,34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3차 추경에서 1,370만 원이 삭감되고 대상자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7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고 또 추경에 1,370만 원을 삭감했는데 또 똑같이 2,3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한계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그 3차 추경할 때 그 스키 의원님께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지적을 받고 제가 그 올해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 연찬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가깝게 어떤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이거 요번에 그 예산을 올릴 때 3차 그 추경 그 지적할 당시에 그 이미 그 예산이 제출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 내년도에 그 대상자가 1, 2월 달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바로 1차 추경 때 바로 그 시정 조치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장 직무연수 사업하고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취지와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예, 사업이.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확인한 바로 의하면은 그냥 여행사를 지정해 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식사만 하고 오는 그런 어떤 사업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요 두 사업은 이제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장 건강검진비 같은 이런 실질적인 이 통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유사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예, 그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통장 직무연수,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좀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통장 직무연수는 저희들이 그 관내 이통장들이 340명입니다. 뭐 339명인데 그 매년 그 1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통장님들이 그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적지만은 그분들을 그 새로운 이통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특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가는 김에 타 읍면동의 이장들하고 소통도 하고 단합하는 차원에서 하루 그 이통장 직무 연수를 갑니다. 보통 가면은 한 200여 명 가고 그다음에 그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그 읍면동에서 그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부부 동반 그 40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그 두 개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고 사업하는 내용이 좀 틀린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그 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의 재난지역 영양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 항목을 보면은 뭐 읍면동 예산 여기 이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영양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읍면동의 기에 이제 그냥 물론 시설비, 뭐 행사 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 비율이 시설비 비율이 있습니다만은 요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좀 편성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은 성장 동력 사업과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두 개 다 전액 시설비로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주민자치 그 읍면동의 대표 민의 기관인 그 기관에서 주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을 건의로 받아가지고 참여 예산으로 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물론 할 수는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업이 오히려 그 동에서 각 읍면동에서 참 좀 감을 포괄 사업비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그런 사업비로 해서 집행되어지면 좋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있으면은 그 기관에서 동양님이나 면역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신기로 오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왜 신규를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행정가의 그 주민자치의 그 재난지역 영양사업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내년부터는 그 16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 나갑니다. 1,000만 원 나가는데 그 앞에는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해가지고 강화사업 400만 원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영양사업으로 전환되니까 그 일괄적으로 1,000만 원 나가는데, 저도 사실 예산서가 보니까 그 사업 성격상 전부 다 일반 보증금, 또 시설비, 자산 취득비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미래전략가에서 작은 성장 동력 사업이 3,000만 원 읍면동 나가는 게 있고, 행정가에서 저희들 그 1,0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 영양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기획감사부서에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각각의 사업이 본래 취지라든지 배경을 보면 엄격하게 틀리는데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은 이제 특히 포괄 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예산 파트에서 돈이 내려오면은 지역의 어떤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해라, 그 정도로까지 공문이 명시가 됐는데, 저희들 지금 그 각각의 어떤 세 개의 사업이 각각이 다 틀리지만은 자원도 부족하고 하는 사업이 비슷비슷합니다. 요번 계기로 해가지고 요 세 개 부서에서 한번 의논해가지고 항상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또 주민자치 총회를 반드시 그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읍면동장도로 협의해가지고 그 중복성이 없도록 그걸 지향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원성장 동력 사업이나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은 시설비가 100%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걸 시설비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편성을 해 간다는 것이 좀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이 모든 세계 사업이 전액 우리 11호 지금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업 내용을 면밀히 좀 평가해서 해가지고 통폐합되는 그런 여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등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95페이지에 구내식당 국소 배기 장치 추가 예산액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조리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맞죠? 그러면 올 3월에 그 정부에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 설비 개선, 또 학교 급식 조리 방법, 또 급식 환경 개선, 또 급식 종사자의 한테 또 개인 그 보호구 이런 거를 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이라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기 개선하는 요 안에 최고의 그 문제점이 그 조리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직까지 밀양시에서는 대처 방안이 한풍기 말고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배신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 구내 식당에는 그 영양사 한 분하고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정말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합니다. 부수장으로서 뭐 법을 떠나가지고 항상 그 격려한다.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법상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 뭐 장화도 뭐 노란색 신어야 된다. 이런 것도 공문도 내려옵니다. 그 공문 내려오면은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계장이나 담당자 모르게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먼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를 조건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걸 먼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는 법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그 체킹을 하고 있고, 저번에 의원님들 그 덕분으로 그 배기장치 뭐 옛날 말로 하면 꿀뚝인데 배기장치를 그 몇 개 그 수리를 했고, 올해도 내년에도 이 소치 큰 솥을 갖다가 구입해야 됩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소치 작은 솥을 갖다 가지고 가니까 불편한 거라요. 그래가지고 큰 솥을 좀 구해둘라. 그럼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밀양시 전체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껴야 되겠지만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떤 격려 어떤 의견 수렴 차원에서 큰 솥을 바꿔줄게. 그래 바꿔주면은 거기에 따른 또 배기 장치 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요번에 예산을 올린 거니까 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근무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꼭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고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도에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노동자가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은 노동이지만 그 신체적인 그 조리하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 조리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고 뭐 폐암을 유발하고 하는 이런 유해 물질인데 이런 물질을 배출 안 하기 위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굽고 볶고 하는 이 음식 자체를 없앴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조리흉이라는 발암 물질이 굽고 뭐 볶고 하는 곳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조리 환경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조리흉이 최소한에 발생할 수 있게끔 우리 급식 노동자들이 좀 그 작업 환경이 좀 편안한 곳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업이 좀 즐겁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 질의에 그리고 뭐 말씀에 먼저 감사드리고 저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깊게 해가지고 뭐 인천에 또 좋은 곳이 있다 하니까 벤치마크도 한번 가가지고 현장 근무자들이 최소한도로 뭐 약간 편하다 하면 좀 그렇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걸 이어서 그 페이지 89페이지 예산서에 민주평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년도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예산이 좀 더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2명, 43명 요래 평통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인원에 맞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재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95페이지 거기 보시면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 그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설문조사를 이번에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를 보니까 좀 충격적으로 72%에 달하는 그 직원분들이 전면 폐지를 지금 설문에 응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깊이 좀 충격을 받지 않으셨나 또 염려가 되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과 오기 전에 예전에 그 작년에 뭐 직원 가족 체육대회 때문에 설왕설래 뭐 설문조사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올해 이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제가 꼭 그 직원 가족 체육대회 아니라도 그 최근에 올해 연초부터 직원들 보수교육을 했습니다.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했는데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은 일단은 놀러 가라. 그 놀러 가라는 표현이 좀 상투적이고 투박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선후배 관계가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뭐 그때는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1박 2일 뭐 바다 가고 이런 끼네 그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상하관계를 조직했던 문화를 좀 익혔거든요. 올해는 교육을 했는데 의외로 연말에 그 평가를 보니까 막 괜찮다고 이래 느껴졌습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도 하면은 그 최근에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제가 이래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 그 한 1,077명, 한 1,200명 중에서 현원 대비해 가지고 한 38%, 한 40% 가까이가 5년 이내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안 가보고 혼자 생활하고 안 가봤는데 저희 선배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꾸려진 상태에서 와서 해보니까
처음 가보고 낯설고 그랬지만 가서 적응해 보니까 좋더라. 교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들 출발할 때는 가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한둘이 차출돼 갔는데 가보니까 한방 체험도 하고 재미좋더라.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뭐 70%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요번에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했는데 정말 그때 또 72% 넘으면은 이거는 바로 취소하는 거로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뭐 생각 차이도 있으시고 지금 젊은 또 직원분들께서는 또 뭐 또 가족이 그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또 같이 이래 막 아이들 데리고 오면 예전에 저희들 재밌게 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지금은 또 조금 더 뭐 세대적으로 그런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또 일이 또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을 하시면서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또 풀어주는 게 또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또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서 또 한번 개최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또 좋은 방향을 잘 또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뭐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또 막 사람이 많이 이래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신바람 나야 저희 또 밀양시 발전도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 그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행사를 사전 준비와 당일부터 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좋습니다. 뭐 아까 그 논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논다는 게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없이 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처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그 논다는 데는 휴식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소통에 대한 개념도 있고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 충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직장 내의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우리 또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한 역량이 있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